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일 오전 9시 16분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드디어 레바논 침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몇 시간 전에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목표물과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적들은 국경과 가까운 마을에 있으며 이스라엘 북부의 이스라엘 촌락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공군과 포병이 레바논 남부의 군사 목표물을 공습하여 지상군의 진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총참모부와 북부사령부가 세운 체계적인 작전 계획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사들은 이를 지난 몇 달간 훈련하여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또 지난달 23일 헤즈볼라를 향해 선포한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을 언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가자 지구 등 다른 전장에서의 교전과 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어제 오후 7시 30분 현지 시간입니다. 회의를 통하여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의 다음 단계를 승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침공의 목표 중 하나는 헤즈볼라의 라드완 특수작전부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부 적병지 마을을 위협하는 데에 사용해온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을 향한 지상전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한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쳐들어가 가지고 저 베이루트까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지를 헤즈볼라가 그동안에 로켓포로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약 10만 명이 피난을 갔습니다. 당면 목표는 이들을 피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레바논 남쪽에 배치되어 있는 헤즈볼라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지, 로켓포, 포대, 탄약, 창고 이런 걸 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루트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 사령부를 계속 공격하면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를 죽인 데 이어서 그 지휘부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지금 작전을 개시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레바논 전체를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남부에서 어느 한 2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일단 정지하면서 완충지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려면 유엔과 미군 또는 유럽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그 완충지대를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작전이 진행되는데 이스라엘 군은 역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합니다. 전쟁은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준비 없는 전쟁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 없이 의료 개혁이란 걸 내찔렀다가 의료 대란으로 악화되는 걸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의 이 주도 면밀한 레바논 작전으로부터 뭐가 배울 게 있을 겁니다. 우선 작전 드러난 것만 해도
한 3주 전부터 이스라엘은 공군기를 통해서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를 폭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지나자 그 폭격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베이루트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부 그리고 헤즈볼라의 군 지휘관들을 노리는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레바논에서 난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레바논 인구가 한 50만 명 되는데 그중 한 20%죠. 한 100만 명이 지금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인접한 시리아로 또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헤즈볼라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란이 이제는 코너로 몰렸습니다. 이란은 자기들이 꼭두각시로 그렇게 잘 해먹던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리고 최고 지도자와 함께 수십 명의 지휘관들이 죽었는데도 뭐 애도한다는 이야기 하나 내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란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주도권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로부터 통보를 받지 미국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듣지도 않을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배짱은 첫째, 전 국민들의 일치단결, 세계 최강의 실전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무기,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투사할 수 있는 공군력, 그리고 정보 능력, 특히 모사드가 가지고 있는 적을 주로 수뇌부를 암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총결합이 돼가지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가자 지역 전투에서 하마스를 한 90% 정도 아주 소멸시켰으니까 그 여력을 북쪽으로 모아서 지금 진군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침공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 의미를 가진 전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는 겁니다. 이란을 때린다는 것은 이란이 그동안에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예멘에 있는 후티족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하는 중동 국가들을 위협하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그 이란을 뒤에서 도와주는 게 북한이고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이 악의 축, 러시아, 이란, 북한, 악의 축을 상대로 한 작전이다. 이란이 약화되는 것은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북한에는 타격을 주는 거죠. 러시아에도 타격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세계 질서가 바뀔 수 있는,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중동에서 이란의 세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동에서도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번영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UAE 같은 나라 아닙니까? 지금 왕세자가 실권을 잡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개방정책, 개혁정책, 그 의미는 친 이스라엘 정도는 아니라도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해가지고 협력하는 이런 쪽으로 가려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게 이란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란이 하마스를 시켜서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한 500명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200명이 넘는 인질을 끌고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일거에 소멸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게 레바논 침공작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지전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의미는 세계적 의미가 있고, 이게 한국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는 거죠. 중동이 잘 되면은 한국도 잘 됩니다. 중동이 잘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설 시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뭐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해가지고 그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을 통해서 중동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도 잘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잘 되면 한국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가 요새 별로 아마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의 작전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헤즈볼라의 사기가 떨어지고, 특히 지부가 거의 무력화되고, 기상천외의 무슨 호출기, 워키토키, 동시 폭파 공작을 성공시켜 가지고 내부 통신망도 교란이 되고, 핵심 요원들은 지금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작전을 개시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입체적입니다. 정보 공작, 폭격, 그리고 육군 병력의 진격, 이스라엘의 이 전쟁 수행 방식을 보면은 아주 전격전입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도록 뒷받침하는 게 정보입니다. 그리고 입체적입니다. 여러 군 부대가 서로 아주 단결을 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군의 작전을 도와주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를 그렇게 싫어하는 야당도 협조적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군대를 우리나라처럼 정치권이 괴롭히고 하면은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치 단결, 한 인구 한 800~900만 되는 이스라엘의 일치 단결이 인구가 한 100배 정도 되는 중동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보장하는 거죠. 역시 군사력,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재래식 군사력도 강한 나라는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노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고 개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외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5번째 국가, 5번째로 행복한 사람들로 나오는 거죠. 용감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하는 어떤 교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감사합니다.